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 구름이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수급 들고 미국 간 산타 연말 투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고 있으면 우리 증시가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더 좀 울분이 터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기록적으로 연속 하락을 하던 다우 지수도 나흘 연속 상승이고요. 나스닥도 사흘째 올라오면서 다시 2만을 넘겼습니다. 신고가 또 근처까지 가는 모습인데 우리 증시는 어제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갈까 말까 싶은 모습 계속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네. 왜 이런가요? 미국으로 다 쏠려가는 건가요? 센 데로 가야죠. 네. 저희도 그쪽, 예. 예. 네, 일단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FOMC가 스탠스를 좀 바꾸다 보니까 예.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조정폭이 나오나라고 봤더니 그거는 너 생각이고 네. 오히려 시장은 그냥 강세로 계속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일단 미국 시장 밸류를 보게 되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죠. 네. 이제 과거에 보지 못했던 10년 평균의 S&P 500의 PR 대비해서 한 22배 대비해서 한 이제 30배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비싼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 또 지금 나오는 좀 이제 저희가 유행하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이제 양자역 컴퓨팅이나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드론 거기다가 또 최근에 나오는 요즘 약간 좀 조정은 받긴 했지만 이제 원자력 이런 쪽들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종목들의 가장 패턴들이 약간 버블하냐라고 할 정도까지 좀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은 미국 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강력한 수급이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 게다가 또 그를 바탕으로 나오는 게 매크로 지표죠. 미국이 워낙 미국 말고 경제 지표 관련돼서 또 체력들을 얘기할 수 있는 쪽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다 쏠려가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렇게 또 손가락 빨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되는 게, 결국에는 비싸도 산다라는 쪽들이 이게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매크로 지표가 좀 꺾여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중심의 달러가 강한 게 꺾이고, 그것도 10년물 국제금리 강했던 게 좀 꺾이고 하는 현상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다 말라 죽게 생겼네요. 네. 이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 이거 저희가 잠깐 웃고는 있지만 이게 참 웃음이 잘 나오질 않는 시장 상황이 맞습니다. 연말까지 시장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산타 랠리는 포기를 해야겠고, 네. 1월 효과로 가자, 이런 심리가 나오게 됩니다. 마침 또 올해 1월에는 아주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돌아오는 1월에는 아무래도 진짜 1월 효과가 나와줄 확률이 크지 않나,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표님, 이번 1월 효과로 말씀해 주셨던 그 사라진 현재 수급 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급 자체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이런 거죠. 요거만 잠깐 보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달러 원 환율입니다. 1,463원. 예. 또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와, 충격적입니다, 정말. 내려가질 않아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과거에 지금 2022년도에 나왔던, 그때 왜 주가 상당히 안 좋았었죠? 레고랜드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 사태. 근데 그때 나왔었을 때 사태보다 지금 더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봤을 때 내수의 위축이 상당히 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번에 발표됐던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계엄령 사태 나온 뒤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여파를 보다 보니까 소비 심리 뚝 꺾이고, 거기다가 또 카드 사용액 확 꺾이고 네. 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내수에 대한 불안들, 물론 한국은 내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제한적이죠?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만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예, 가만히 한국의 시장이 싸긴 싼데 들어가서 샀는데 환차선을 보고 있다. 그러면 대응을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좀 꺾여놔야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1월 효과는 이런 거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6개월 연속 음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약한 2,450선 중심으로는
강력한 지지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밑으로 밀리게 되면 돌리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오늘부터 올해 납회까지 한 3일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포함. 네. 예. 3일 동안 한 40포인트도 돌려놔서 약간 양봉스럽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 가능할까요? 네. 해야 되겠는데요. 네, 예. 기대는 하고는 있지만 또 따라와 주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 중에 또 외국인들이 적어도 좀 덜 팔아줘야 나올 수 있는 변화인데 오늘은 또 선물로 매도가 좀 크네요. 맞아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수와 관련된 쪽의 탄력들의 변화들은 너무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그거 됐고 섹터나 종목 쪽으로만 그래도 1월 효과 중심으로의 주역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변화가 좀 나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환율도 이렇게 높아진 일은 역대 좀 4번째 통계로 잡히는 게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런 지표들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지수의 급반등, 수급이 갑자기 확 쏠려서 들어오기까지 바라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우리가 좀 쪼개서 봐야 될 텐데요. 마침 또 그 연례 행사들이라고 봐야죠. 바이오와 IT의 정말 초대형 이벤트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 IT에서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가 있는데 이게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고요. 또 이 바이오에서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것도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형 이벤트 기대감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대형 이벤트라고 쓰고 매번 나오는 얘기들. 예. 예. 많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 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게 보통 이제 평범한 시장이었었으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지금같이 많이 위축됐다가 그렇죠. 뭔가 모멘텀을 찾는다 그러면 이거라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그나마 물고가 트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먼저 보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CS 2025 이게 먼저 움직임이 나올 텐데 거기 핵심들은 다 이제 이번에 기조 연설자로 젠스던 선생님이 나오기 예. 시작하면서 AI가 또 우리 생활에 다가올 여러 가지 변화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또 키워드는 AI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AI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AI 쪽에서 주된 플레이어냐? 솔직히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 좀 연관을 시킨다. 그러면 그래도 뭐 HBM 관련된 쪽, 이 반도체 쪽에 또 그동안 많이 쳐졌던 뭐 장비 쪽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조금 좀 물꼬를 트지 않나라는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는데 그 밖에 나머지 또 나오는 로봇이라든가 AI가 또 탑재되는 게 로봇일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오는 또 자율주행이고 이런 쪽들은 연관을 시켜서 그래도 모멘텀으로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런 변화가 그래도 지금 하나의 축이 돼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야 혹시나 또 종목들의 확산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는 좀 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 다음으로 연결될 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그렇죠. 물론 또 거기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도 저희는 굵직한 스타 특히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기술력을 갖고 이제 이를 통해서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성과를 내서 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두 번째 바이오는 별거 없는데 세 가지입니다. 네. 플랫폼 기술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비만 치료제죠. 그런 쪽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MO 관련된 쪽들 네. 이 세 가지 축에서 그래도 성과를 낼 수 있겠다 그리고 빅파바들과 손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변화들은 기대는 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인데 근데 본격적으로 이런 성장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금리가 좀 떨어져 줘야 됩니다. 역시. 네.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미국에서 4.6까지 네. 또 계속 그쪽으로 위쪽으로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심리가 또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간 떨어져 주게 되면 조금 더 날개를 달지 않을까라는 쪽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이 뭐 받쳐줄 포인트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이벤트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의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IT 관련해서는 뭐 AA 반도체라든지 로봇 또 자율주행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뭐 플랫폼 기술, 비만 치료제, CMO 관련주들 쪽으로 눈길을 한번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년 초에 있을 이벤트 기대감들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그전에요. 우리가 연말이다 보니까 연말에 맞게 꼭 체크를 해야 될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양도세 이런 키워드가 연말 증시에서 또 계속 반복이 되는 키워드들이거든요. 네. 자, 그럼 대표님께서 이 체크 필수 포인트들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입니다. 네. 오늘이 기준일이고 내일 넘어가게 되면 뭐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배당락 네. 그리고 또 양도세도 대주주 양도세 해당되는 날이 이제 오늘 내일은 이제 자유로운 거죠.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양도세 관련된 쪽들은
올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주가가 이제 나는 양도세 대주주가 되는 거 싫어라고 해서 피하는 물량들이 오늘 뭐 종가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 나오고 혹시나 그게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일은 오히려 다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들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었죠. 올해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개인 창구로 인해서 매도세가 좀 나오는 종목이고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끝났다 그러면 바로 추세 전환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지금 저항대 한 32만 원대, 3만 원대 부분까지는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는 그런 쪽을 흐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더 이상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금리가 변화가 되겠죠. 역시. 네, 네.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서 그런 관점 쪽에서 양도세 이슈와 관련돼서 좀 눌렸던 종목들은 오늘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네. 배당입니다. 근데 배당은 저희가 보통 과거와 좀 다르게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연말 배당 기준일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틀 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2월, 3월 달 가서 이사회 열려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되게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바뀌어서 기업 자율로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이제 금융주나 몇몇 종목들 빼고는 오히려 기업 자율로 맡겨서 내년에 그 이사회 소집해서 결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틀 뒤에 또 바로 배당을 결정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해당 기업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기 배당이 많아졌죠. 그렇기 예, 때문에 맞아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배당락 이번에 고배당을 좀 노리자라고 하는 전략들은 솔직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이제 슬슬 과거같이 배당락과 또 배당락도 내일 그래서 심하게 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일단 배당은 하나 이제 오래 갖고 갈수록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냥 사이드로 보시는 게 맞지. 이걸 예. 위해서 전략을 짜는 건 좀 그렇게 맞지 않다. 아, 메인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뭐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락 나오고 또 다시 돌려낼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기억을 해두시고 배당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이걸 메인으로 우리가 투자를 전략을 삼아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도 같이 감안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도 우리가 배당에 좀 집중해서 한마디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관련해서 그나마 좀 라스트 찬스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 좀 꼽아 주신다면 어떤 종목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큰 종목 쪽에서는 예. 그래도 금융주 쪽에서는 여전히 연말 배당 쪽에 많이 무게를 두고 그게 아직 안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배당 많이 주는 쪽을 본다 그러면 증권주 쪽에서 증권주. 좀 변화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 예. 뭐 전통적인 배당을 많이 지금 보면 7.2% 나오네요. 네. 이렇게 오. 되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NH투자증권이나 뭐 이런 쪽들도 영향을 끼치는데 거기다 뭐 대신증권 우선주 하게 되면 또 우선주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험 쪽에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지금 8%가 넘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배당 기산을 물론 이제 내일 가서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낙폭을 좀 보이면서 움직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이제 고배당의 성격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주 적은 종목 쪽에서는 작은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정다운 되게 정답게 이어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시총이 1,000억은 안 돼요. 네. 안 되지만 이 종목의 특징이 배당 수익률이 10%입니다. 많이 주네요. 많이 주죠. 예, 이런 것들도 워낙 이쪽에 또 대주주 계열로 같은 계열로 보면 이지바이오 예.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워낙 이번에 그 자본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넘기기 시작하면서 예. 요 배당을 좀 많이 줄 거를 예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도 두 자릿수대로 주나요? 이쪽도 그럴 겁니다.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 편입이 되게 되면 최소 5%에서 7%는 되지 않나 네.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이런 종목들도 배당과 연관될 수 있는 쪽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특수한 경우들도 한번 찾아보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걸 노리고 지금 당장 오늘 살 거냐. 네. 그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당장 내일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배당에 그나마 또 관심을 둘 만한 종목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오늘 당장 이 배당을 노리고 바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입니다. 참 올해 힘들었는데 이제 연말에 우리가 또 기대해 볼 만한 섹터, 관심 종목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대표님, 연말 기대 섹터와 관심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섹터와 종목. 일반적으로 그냥 코스피입니다. 네. 많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또 코스닥도 많이 빠졌고, 한국 증시가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기서 자금이 잘 쉽게 안 빠지는 섹터 중에 하나는 조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여전히 이쪽에 대한 강하고 오늘 같은 날도 오히려 지금 뭐 올랐다고 하더라도 시고가 영역이죠. 올랐다고 네. 하더라도 월봉으로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강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아니 그러면 HD현대중공업은 네. 이번 달만 들어서도 한 50% 올랐나요?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이번 달 종가 보기에는 35% 올랐네요. 와, 고가 기준은. 예. 네. 그만큼 강력한 모습들이고 이게 그러면 올랐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모멘텀이 꺾이고 그냥 흐지부지 될 것이냐. 이게 아닌 상황들이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조선주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항상 조선주는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내가 딱 사게 되면 고점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사게 되면 고점이고 줄줄줄 빠져요. 사실 지금도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이제 전략을 짠다고 하게 되면 지금 없는데 지금 사자라고 하게 되면 요만큼만 사보셨다가 저 내려올 때마다 아니면 조정 나올 때마다 그때 조금씩 더 늘리는 전략들이 제일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조선 기자재 쪽들도 여전히 강하죠. 조선 쪽의 심장은 엔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엔진 그리고 또 HD현대 마린 엔진 가장 또 괜찮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그를 쫓아갈 만한 쪽들의 하나가 세진중공업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아직 주가는 많이 못 올랐고 예. 게다가 4분기 실적이 턴을 강하게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확인되게 되면은 올해 좀 모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봤던 올해 여름에는 10,000원대까지 넘어갔거든요. 네. 그런 쪽의 실적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특히 탱크 쪽에 그러니까 LPG 탱크와 관련된 쪽에서 글로벌 1위의 입지를 충분히 실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조선 이야기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김민수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코노미 클럽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